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영조는 왜 해서는 안 될 친인척들에게 파워, 권력을 몰아줬냐 하면은 노로는 왕을 죽이려고 했고 영조를요. 물러나라 타도 영조. 노로는 누구 덕분에 왕 됐는데 왕 완전 삐 무시해버리죠. 이런 상황에서 친인척을 영조가 등용을 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 사람이에요. 친인척은. 왕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그렇죠. 왕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얘네들은요. 그래서 왕한테 무조건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왕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등용했는데 영조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친인척파들에게 점점 의지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단이 나버려요. 어떤 사단? 지 아들을 죽이는 것까지 옵니다. 사도세자. 자, 여기서 바로 이때 사도세자 이야기가 드디어 나옵니다. 사도세자는요. 1735년에 영조의 또 다른 후궁 사이에서 태어나요. 후궁 영빈 이씨 사이에서 태어나는데 효장세자 기억나시죠? 영조가 그렇게 이뻐했던 큰아들 10살에 죽잖아요. 유언도 아바마마께 효도를 다 못하고 죽어서 정말 한이 되옵니다. 아바마마 꼴까닥. 이 효장세자 통곡을 했다고 하죠. 영조가요. 이 효장세자가 죽고 7년 후에 또 아들을 본 거예요. 영조가요. 사도세자를. 이 사도세자를 봤을 때 영조 나이가 42, 42. 영빈 이씨 후궁이죠. 나이 40. 뭐 그 정도면 뭐 괜찮은 나이 아닙니까? 뭐 요즘 뭐 다 42, 40인데요. 근데요, 지금으로 치면 어느 정도냐면요. 환갑 지나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특히 영빈 이씨가 40 넘어서 아이를 낳은 거. 그 당시에 거의 미라클이거든요. 당시 조선 왕의 평균 나이가 47살이었습니다. 그 조선 왕 27명 다 더해서 평균값 내면요. 그러니까 당시 왕을 포함해가지고 조선에서 남자든 여자든 평생 일생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10대 초반에 결혼해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20대 초반에 출산합니다. 응애예요. 그리고 40살 되면 손주 봐요. 당시에요. 40살에 손주 본다고요? 네. 그리고 50이면 죽습니다. 아니, 왕도 평균 나이가 47살인데 일반 백성들은요. 보통 30대 때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50이면 대부분 다 조선시대 때는 죽는다고 봐야 돼요. 근데 50인데 안 죽어. 60까지 넘어요. 이른바 환갑이 돼요. 당시에는 환갑, 요즘이야 60이면 그냥 형이죠. 동네 형. 60은 그냥 아직 형이에요. 누나고. 근데 이 당시에는 환갑인데 살아있어. 동네에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오래 사셨다고요. 너무 기뻐서. 자, 하여간 이런 상황에서 나이 42에 영조가 아들을 본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영조가 이런 말 합니다. 진짜 내가 이 사도세자 없이 죽었으면은 내 선왕들, 앞에 왕들에게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 뻔했는데 내가 사도세자를 낳음으로써 이제 당당하게 내 선왕들 얼굴을 볼 수 있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세자가 돌 지나자마자 1살 때 바로 세자 책봉을 해버립니다. 이게요. 조선 최연소 세자예요. 1살. 1살이면 이제 평균적으로 지금도 잘 못 끼죠. 말 못해요. 보통 말은 3살, 4살 지나야지 맘마 아빠 사탕 하죠. 1살짜리 애를 세자로 책봉을 해요. 너무나도 큰 기대를 한 거예요. 기대를. 왜냐면 봐봐요. 자기는 콤플렉스가 그거잖아요. 노론이라는 그런 정치 세력의 덕분이 아니라 거의 100% 지지로 왕이 된 반쪽짜리 왕이고 자기 엄마는 또 궁녀들 물 떠주는 무술이었고 정통성이 부족하다고 자기 느꼈어요. 그래서 내 다음 왕, 영조의 다음 왕
만큼은 진짜 정통성 있는 왕으로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합니다. 너만큼은 바른 애로 커다오 했어요. 어느 정도이냐? 세자가 읽을 책 있죠. 뭐 수학의 정석, 성문 종합 영어를 서점에서 사서 옛다 읽어봐라. 썬킴의 세계사 완전 정복 이런 거를 서점에서 사서 주는 게 아니라 영조가 밤을 새가지고 일일이 직접 자기 손으로 써요. 썬킴의 세계사 완전 정복을 예스24에서 사와서 그걸 공책에다가 일일이 볼펜으로 다시 써요. 왜? 새 책 가지고 아빠가 이렇게 한 땀 한 땀 쓴 책 가지고 공부하면 더 열심히 공부할 거라고 영조는 생각한 거예요. 어렸을 때 나름대로 총명했습니다. 사도세자요. 기록에 따르면요. 4달 만에 응이에요. 태어난 지 4달 만에 스스로 기어다녔대요. 보통 언제 기어다닙니까? 하여간 4달 만에 기어다니고 7달 만에 이거는 야사가 아니라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7달 만에 태어난 지 7달 만에 동서남북을 분간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아들아 북쪽이 어디냐? 뚜똑. 남쪽은 어디냐? 뚜똑. 서쪽은 띠똑 했다 이거죠. 그리고 2살 때 천자문을 뗐다고 하는데 뭐 그런가 보죠. 2살 때 천자문을 딴 후에 또 뭘 했냐면요. 8괴가 그려진 과자는 먹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과자는 다 먹어도 8괴가 뭐냐? 내 8괴고 자기야가 아니라 그거 건곤감리 우리 태극기 옆에 있는 거 그 8괴잖아요. 우주의 생성 원리가 있는 그 모양이 찍힌 과자는 안 먹었을까? 그 어린애가 세자저하 과자를 왜 안 드십니까? 나는 우주의 근본을 먹을 수 없다 했대요. 건곤감리 이걸 어떻게 먹냐? 했대요. 자, 이거 뭐 중국사지만 8괴는요. 건곤감리 이거 음양조화 중국 도교 사상이에요 이거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중국 도교 사상의 건곤감리와 음양 이거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차용하는 거 약간 아이러니하긴 해요. 어쨌든 이 8괴란 사상을 누가 만들었냐면 이 컨셉 자체를 복희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복희? 가수 윤복희요? 가 아니라 잠깐 뭐 나중에 중국사 할 때 말씀드릴게요. 중국 역사는 우리 단군 할배가 있는 것처럼 중국은 삼황오제가 중국을 열었다고 중국인들은 믿어요. 삼황, 3명의 황과 이 황은 임금 황자예요. 오제, 5명의 제가 만들었다. 이것도 임금 제자예요. 그 삼황오제 가운데 한 명이 복희거든요. 이 복희가 8괴를 만들었다예요. 요걸요 나중에 그 진시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시황제가 더 이상 난 왕이 아니다. 임금이 아니고 대왕도 아니고 좀 더 높은 타이틀 없냐? 하다가 자 대왕 그러면 중국을 연 삼황오제 할 때 그 황과 제를 합쳐가지고 붙여가지고 그 타이틀 하나 만드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삼황의 황과 오제의 제 합치면 황제가 되네. 그래가지고 황제란 타이틀을 진시황이 처음 썼어요. 처음으로 황제란 표현을요. 그래가지고 진나라에서 황제란 표현을 처음 시작한 황제다라고 해서 진나라 시작할 때 시자 진시황제라고 부릅니다. 하여간 이 복희라는 사람이 8괴를 만들었는데 복희가 그려져 있는 책을 보면요. 사도세자가 여봐라 내 세자저하 그 책을 높이 들도록 하여라. 네. 그 책을 높이 들어라. 네. 그러면서 높이 들면 복희님 절 받으세요. 책 보고 절을 했다고 하죠. 자, 그리고 5살 때 밥을 먹고 있다가 냠냠냠냠냠냠냠 맛있다.
그때 영조가 불러요. 세자야, 세자야, 어디냐 세자야. 그때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입에 먹고 있던 씹고 있던 밥을 테테테테테테테 다 뱉었다고 합니다. 영조가 의아해했겠죠. 세자야, 씹고 있는 밥을 왜 다 뱉었냐? 네, 아바마마, 소학을 보면요. 소학이라고 당시 그 어린 친구들이 보던 그러니까 유교 입문서 성문 기초 영문법 정도? 요즘도 있나 몰라요. 성문 기초 영문법이라고 녹색 책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성문 기초 영문법으로 영문법 배웠을 때는 영어보다 한자가 더 많아요. 그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옥편을 들고 있어야 돼요. 하여간 입문서 소학이에요. 소학을 보면요. 부모가 부를 때는 씹고 있던 밥도 다 뱉고 응답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효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퇴퇴퇴퇴퇴 라고 대답을 했대요. 영조는 그걸 듣고 마! 씹어먹어 마! 주워먹어! 하지 않고 허허허허 아이고 네가 벌써 효자가 됐구나 라고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했다고 해요. 물론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 약간의 과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세자의 천재설 그다음 사도세자에 관련된 모든 얘기들 대부분 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그 정사 조선왕조실록에는 별 기록이 없어요. 대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얘기들은 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정조 엄마 사도세자 부인 누구죠? 누구요? 빨리 대답해요. 누구? 해경궁 홍씨잖아요. 영화 사도 보면은 맨 마지막 장면 정조를 소지섭 씨가 춤추고 부채 춤추고 그 문근영 씨가 해경궁 홍씨 역할로 잠깐 나오잖아요. 노인 분장해가지고. 그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대부분 사도세자에 관련된 얘기는 거기에 다 적혀있어요.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세자가 미쳐가지고 사람 죽이고 미친 척하고 심심해서 막 사람 죽이고 하는 사도세자의 엽기적 무당 불러서 굿하고 한 건 정사에는 전혀 기록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사도세자의 부인인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에 나와 있어요. 요 얘기 궁금하시죠? 왜 그러면 부인이 자기 남편인 사도세자를 미친놈으로 묘사했을까? 자기 책에. 잠깐만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요거를 말씀드리고 지금 넘어갈게요.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해경궁 홍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남편을 살리든지 자기 아들, 친아들 정조를 살리든지 둘 중에 초이스는 하나밖에 없어요. 영조는 결심해서 둘 중에 하나 죽여야 돼. 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살려줄 거예요? 남편? 아니면 아들? 해경궁 홍씨는 아들을 살리기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을 미친놈으로 묘사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자기 시아빠인 영조가 자기 남편인 사도세자를 죽여도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중록을 그런 방향으로 쓴 거예요. 어쨌거나 한중록에서 과장이 됐든 안 됐든 약간 부풀려졌든 어렸을 때 총명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영조가 실수를 하나 합니다. 뭐냐면 100일째 되던 날에 자 사도세자의 친엄마는 영빈이시죠. 그 사도 영화에서는 전혜빈 씨가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친엄마인 영빈이 씨로부터 세자를 떼내요. 그런 다음에 누구한테 맡기냐면요. 선의왕후한테 맡깁니다. 사도세자를. 선의왕후가 누구냐? 여러분 깜짝 놀랄걸요? 왜 이랬을까 영조는? 나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선의왕후가 누구냐면요. 경종 부인이에요.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경종 부인. 자, 선의왕후는 영조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찢어 죽이려고 했어요. 저주의 저주. 아니 자기 남편을 죽인 거로 추정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요.
영조가 선의왕후는 영조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이 나는 둘이 왼수였어요. 경종 부인. 그 선의왕후한테 사도세자를 맡긴 거예요. 키워달라고. 당시 선의왕후가 어디 살고 있었냐면요. 창경궁 자주 나오네요. 창경궁 안에 있는 저승전이라는 그런 건물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너 저승 간다 할 때 그 저승 아니에요. 저승전에서 키웠는데, 살았는데, 거기에 보내요. 세자를 저승전에 있는 선의왕후한테 보낸다 해요. 당연히 선의왕후 밑에는요, 궁녀들, 내시들 다 소론계 궁녀들, 내시들이요. 그렇겠죠. 그럼 선의왕후 밑에 있는 그 내시들과 궁녀들은 사도세자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왼수의 아들인데 좋아하겠습니까? 어쨌든 영조가 또 뭐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지금 저승전 바로 옆에 보면 취선당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 창경궁 가면 없어요. 취선당이 어떤 건물이냐면요, 제가 그 창경궁 편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희빈이 거기서 살면서, 장희빈 집이었어요.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했던 장소예요. 거기서 굿하고, 무당 불러서 굿하고 인현왕후 죽어라 했던 곳이요. 거기를, 그 취선당이라는 건물을 붙어 있으니까 저승전이랑, 거기를 소주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장희빈 집을요. 소주방, 맥주방이 아니라 주방이잖아요. 소주방. 궁궐 안에 있는 소주방은요, 역시 소주는 참이슬이 아니라 주방이에요. 주방. 음식 만드는요. 그 장희빈이 살던 취선당을 주방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음식 만들어가지고 옆 건물에 있는, 저승전에 있는 사도세자, 세자에게 음식을 줘라라고 영조가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그 해경궁 홍씨가 자기 남편 미쳤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해경궁 홍씨의 주장은 이거예요. 사도세자, 자기 남편이 미친 이유는 뭐냐면, 장희빈의 집인 취선당을 주방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만든 음식을 사도세자한테 줬기 때문에 세자가 미쳤다, 장희빈의 저주다 라고 해경궁 홍씨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영조는 왜 했을까요? 자기를 찢어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경종 부인이 있던 그곳에 왜 자기가 정말 아끼던 아들 사도세자를 보냈을까요? 왜? 바로 경종 독살설을 피하기 위해서 또 정치적 결단한 거예요. 그만큼 영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콤플렉스 중에 콤플렉스, 진짜 노이로제 트라우마예요. 지가 지형 죽였다는 거를. 이거 나 아니야, 나 아니라고, 내가 우리 형 안 죽였다고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진짜 아끼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기 아들인 사도세자를 원수의 소굴에 보낸 거예요. 봐라, 내가 안 죽였잖아. 내가 죽였으면 내 아들을 지금 경종 부인한테 보낸 다음에 키워달라고 하겠어? 날 좀 믿어줘. 내가 안 죽였다고. 참, 어떻게 보면 영조가 참 불쌍해요. 진짜 이렇게 트라우마도 이런 트라우마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영조의 정치적 결단이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게 사도세자를 또 미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 잘 키웠겠나요? 거기서 원수의 아들을. 아이고 참네. 그래서 그냥 영조란 임금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그냥 한 남자로 봤을 때는 진짜 찌질이에요. 아니, 지 엄마 무술이면 어때? 지 의붓 형 경종 죽였다는 독살설이 있으면 어때요? 당당하게 밀고 나가야죠. 그거 가지고 진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거를 자기 그 누명 벗자고 그걸 그 원수의 소굴에 집어넣어 버리냐고요. 하여간 영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만방이었어요. 너만큼은 사도세자야, 너만큼은 정말 훌륭한 왕이 되라 라고 했는데,
슬슬 사도세자가 공부보다는 하늘천 딱 그림 그릴까 동그라미 그리려다. 공부보다는 그림. 그 다음에 공부보다는 활쏘기. 공부보다는 사냥. 이쪽에 빠져요. 당연히 영조는 실망하죠. 그래서 그런 영화 사도 보면은 송강호 씨가 유아인 불러가지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 정말 공부하기 싫냐? 그랬더니 사도세자가 유아인이 네, 정말 공부하기 싫습니다. 이건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그때 영조가 이런 말 하죠. 그래, 그럼 공부하지 말고 사냥해라.가 아니라 공부해라.가 아니라 그때 영조는 이런 말 합니다. 그래, 그나마 네가 거짓말 안 하고 솔직하게 네 마음을 얘기해서 난 기쁘다. 자, 이 두 부자 간의 갈등 어떻게 이어질까요?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